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랑 교재 다 받으셨나요? 교재 제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직 서점에 정식으로 출간된 게 아니어서 제본 교재가 나왔고 추후에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을 텐데 편집상에 다소 수정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좀 먼저 했으면 합니다. 강의 계획서 혹시 다 있으신가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형법만 받으셨죠? 형소도 받으셨나요? 형소도요? 그 형소 수업 때 기록형 수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형소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록형은 마지막 3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형법 수업하는 도중에 형소와 기록형 관련된 것들도 필요한 경우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번에 3번 보시게 될 거예요. 형법은요. 내일부터 시험 보시죠. 내일 원래는 10문제씩 20분 동안 선택형을 보시게 되었는데 내일은 오늘 거를 안 보기 때문에 오늘 진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20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30분이고요. 가급적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선택형, 사례형 다 이번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기존의 변시나 변모에서 자주 나왔던 좀 익숙한 쟁점과 판례들 위주로 리딩 케이스와 리딩 판례들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강평은 그 다음날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 한번 시간 내에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례형까지 보시면은 선택형 20분에 사례형 50분 해서 아마 70분일 겁니다. 시간 잘 준수하셔서 제출 한번 해보시고 개별 강평을 희망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 첨삭 같은 경우에 답안지에 풍성하게 제가 첨삭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답안지에서 장단점을 알고 싶다, 개별 강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베리타스 할 때 벨이거든요. 숫자 31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강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험에 대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험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네이버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분이 신청하시는지 상황을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듣기로 여기 2층에서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급적이면 2층에서 하고 시간은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많은 분들을 상담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애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분당 20분, 길면 30분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시간만으로는 여러분들만의 학습 방법, 구체적인 여러분들만의 방법론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20, 30분 만의 상담으로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다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들어보고 이건 좀 위험하구나,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기대는 좀 곤란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교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과정 수강 신청하신 게. 사실 이 시간이 만약 로스쿨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1년으로 나왔을 때 가장 공부하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시험을 보시던 안 보시던 그리고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꽤 힘들어서 이건 의지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업하시지 않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책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계속 조금씩 불안한 마음에 책을 보시긴 하겠으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노는 것도 아니고 쉬거나 재충전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는 더더욱 아니고 애매하게 시간 보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발표가 4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새롭게 올해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지금 이렇게 그 최대한의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 출발선상이 남들과 분명히 다를 거라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용기 있는 결정을 잘 내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순환 예비순환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발표 전 3개월 기간을요. 이번 예비순환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계획은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재 선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재를 선정했으면 중요한 쟁점과 판례를 그 선정한 교재에 잘 정리, 이해해 두기입니다. 이 교재 선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그 상담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많은 분들께서 주교재를 잘 선택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았어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교재 선택하신 유형에 메인 교재로 이제 선택하신 유형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례집으로 메인 교재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출 사례집. 사례집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근데 사례집 같은 경우에 물론 기출 쟁점들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나중에 목차라던가 워딩을 학습하는 데 꽤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례집에는 판례가 너무 적죠. 그리고 변모와 달리 변시에서는 기출문제에서만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지엽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좀 우리 예상과 좀 다른 문제들이 꽤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사례집으로 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커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에 부족한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시는 메인 교재 선택하시는 분들이 매우 얇은 요약서. 요약서를 사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험 범위잖아요. 너무 많아요. 변호사 시험은. 터무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요약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저 역시도 요약서를 봤었고 하지만 굉장히 얇은 요약서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법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봤을 때는 그 얇은 요약서마저도 웬만한 쟁점들은 다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요약서, 지나치게 얇은 요약서로 보시다 보면 아까 사례집과 똑같은 그 아쉬움인 판례가 너무 적다는 것과 그리고 판례를 다른 곳에서 어딘가 선택형 문제집 같은 곳에서 본다 하더라도 호환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압축돼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던 쟁점이 나중에 그 요약서 보면 다 있었는데 왜 안 떠올랐을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약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얇은, 너무 얇은 요약서는 자칫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많이 메인 교재를 보시는 건 선택형 문제집 많이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선택형은 선택형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안에 웬만한 판례가 다 있지 않냐. 그리고 요즘에 선택형에 나오는 판례들이 다 사례형에서도 나오고 기록형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면 다 커버되지 않나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뭐 판례가 많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선택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문 안에 쟁점과 판례 죄책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지문에서 OX 정오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례형 기록형은 우리가 쟁점과 판례가 제시가 되지 않고 직접 찾아내야 됩니다. 그 훈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집만으로 그 메인 교재로 삼는 거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각각 그렇게 하나씩 교재를 메인으로 삼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3개 중에 2개 이상을 서로 이제 호환해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교재 제가 이번에 처음 출간되는 이 교재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과 판례들을 추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추린 것과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과 너무 적은 것, 이 선을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줄여놨다가 뭐야 나중에 시험에서 여기서 빠진 게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위험 부담도 크고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이건 기본서와 다를 게 없으면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굉장히 고민해서 제 기준에서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알아두면 사례 기록에서 50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간 중위선상 그리고 그 선택형에서 7, 80%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추려놨던 건데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교재는 여러분들한테 가독성이 가장 좋은 교재면 되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대체로 이미 다 검증이 된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특별히 될 건 없을 텐데, 난 이 교재,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교재가 도무지 가독성도 안 맞고 안 맞는다 하면은, 네, 이거를 절대 강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하지만 이 정도 분량 정도는 되는 쟁점과 판례가 담겨있는 메인 교재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얇은 요약집 말고요. 그리고 여기만으로는 판례 커버가 안 됩니다. 판례 커버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선택형 문제집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판례집은 거의 안 보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판례집은 따로 형법, 형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형 문제집을 풀면서 기출이죠. 변시, 변모 기출 풀면서 거기서 굉장히 자주 봤던 판례들은 이 교재 안에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 교재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없다. 중요 판례인 것 같은데 내 교재에 빠져있다는 건 단거나 꾸준하게 잘 해두시고 그 메인 교재 한번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필하기 어렵거나 좀 길고 사실관계까지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워딩이 좀 긴 것들, 중요 판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은 근데 내 교재, 메인 교재에 없다. 그랬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그 선택형 그 문제집에다가 그 문제집만의 단권을 해야겠죠. 진정한 의미의 단권화란 우리 과목에서 딱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선사하기를 납축한 게 진정한 의미의 단권화겠지만 변시에서 진정 의미의 단권화는 사실 거의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부진정이겠으나 단권화는 메인 교재 하나에 사례의 쟁점 그리고 웬만한 판례 다 가미해서 가필해 놓고 채워놓고 부족한 것들은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 문제집으로 판례집 대체하고 그리고 사례집을 또 서브로 들어오는데 그때의 사례는 똑같이 쟁점을 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메인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쟁점을 보더라도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응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감을 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쟁점용으로도 물론 정용으로도 좋겠지만 그건 메인 교재가 대체할 거고 감 잃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교재 말고 변시 변모에 대한 사례 문제들을 형법 순환 돌 때, 저만의 형법 순환 돌 때 하루에 통으로 문제 한 2개 정도 이상을 매일 풀었었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 5개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때 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당되는 죄책들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죄책 쓰고 얼른 나만의 목차 잡아가지고 판례, 이거 내가 이름 지었던 판례들 이름이 있거든요. 이 판례 하면서 죄책 찾아놓은 것과 쟁점, 필요한 경우 학설이 들어가는 쟁점, 그리고 판례 워딩까지 그것만 체크하는 그 정도 체크하는 선에서 사례집을 활용했습니다. 계속 활용했어요. 또 메인 교재 하나와 서브 교재 2개, 그리고 메인 교재는 여러 번 회독 반복하게 되고 이 교재도 그렇고 여러 교재가 있을 텐데 그 메인 교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 판례집을 사용한 거 그리고 사례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을 확 줄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색깔 있는 걸로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색깔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형광펜은 더더구나 많이 아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알록달록하게 잘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그 순간은 기분 좋고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회독이 돌아갈수록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너무 강조된 게 많아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광펜은 사실은 마지막 4, 5회독 때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독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순환인데 예비순환 끝나면은 1순환, 2순환, 3순환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 메일이요. 그리고 3순환, 4순환 그리고 이때 변시쯤 보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총 4번은 우리 학원 과정에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원 과정에서 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겠구나 하는데 회독이 이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독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시험만 생각했으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똑같은 6회독을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6회독 한 것과 한 1, 2년에 6회독 한 건 전혀 다르거든요. 시험 변시 기준 직전으로 해서 요때가 신모 전후가 됩니다. 신모. 올해가 아마 10월 14일인가? 그때쯤 아마 될 것 같은데 신모 이후에 우리 학원 파이널을 4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4순환 파이널인데 이때
이때 최소 3회독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3회독. 이때 3회독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요 4회독, 4순환부터, 4순환 한번 할 때 1회독 하겠죠? 여기 학원에서 4순환 하면, 여기 전과목 매일 정말, 너무 고될 정도로 시험 보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봐요. 그때 어쨌든 1회독 할 것이고, 플러스, 이게 끝나는 기간이 12월 초가 됩니다. 12월 초에 끝나는데, 그러면, 얼추 한 달밖에 안 남아요. 한 달 동안 대략 2회독을 해야 되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회독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하신 분들, 제 주변에서 여기서 수업하셨던 그분들도 마지막 2회독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시험 전날까지, 변시 기간 시험 전날까지는 어떻게든 2회독을 다 마치셔서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 아직은 발표 안 났으나 선택형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결과 많이 얻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기본기 닦아놓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는 시간. 어떤 고민이냐면 마지막에 3회독 어떻게 무슨 책을 보고 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부터 새 책 잡았으니까 그 알록달록 예쁘게 나만의 예쁜 책으로 잘 정리하자 했을 때 나중에 이때 되면은 막 줄여야 돼서 빨리 돌려야 되는데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특히 형광펜 어지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메인 교재를 회독 반복할 때 그 샤프만 사용했어요. 샤프만 사용하고 그러면 나중에 2회독할 때 눈에 띄지가 않는데 어떻게 정리할 건데 해서 1회독 때는 샤프로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밑줄 다 그어놨고요. 처음에는 중요한 줄 알았는데 회독이 갈수록 이거 별거 아니었네 내지는 절대 시험이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진모를 통해서 갈수록 여러분 감이 점점 올라올 겁니다. 감이 점점 올라오면서 그때 저는 색깔을 칠하는데 바로 칠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감이 올라올수록 나중에 돌아보면 왜 이걸 내가 체크해놨지? 라는 게 적지 않거든요. 나중에 근데 막판에 막 넘길 때 이게 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은 색깔 있는 거는 최대한 아끼되 어떻게 하냐면 쟁점 옆에 저는 원래 밑줄은 빨간색은 쟁점 제목, 그리고 학설은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판례. 예전 사실 2차 때부터 했던 제 습관이라 그건 저만의 방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밑줄, 이때까지는 제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절대 밑줄을 안 긋고요. 그 옆에 점을 칠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런 점만 칠해요. 점만 칠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2회독 때는 점 위주로 보고요. 점 위주. 그리고 2회독 하다 보니까 2순환, 2회독, 그리고 3회독, 3순환 하다 보니까 중요하네. 확신이 쓰는 순간 그때 이제 색깔 있는 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절대 형광펜 칠하지 않고 4순환 정도 되면요. 전범위 시험 보거든요. 우리 학원에서요. 전범위 시험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는 진도별이 아니라 정말 실력 나오죠. 실력 나와서 나의 취약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4순환이면 신무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올해 6, 8 신무에서 나왔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런 문제들에 대한 판례 쟁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감이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체득이 안 됐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형광펜으로 칠하고, 형광펜으로도 부족하다.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형광펜 칠하면서 저는 그때 포스트잇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제가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저의 목적은 포스트잇을 붙이기 위한 게 아니라 포스트잇을 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순환 때에도 마지막 지금 3회독, 파이널 3회독을 시작하는데 이때 3회 중에 1회 처음 시작하는데도 나는 진짜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 중요한 걸 아직도 늦게 안 돼 있네. 이거 내가 뭐 한 거지? 논 건 아닌데 하면서 이 순간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그때 포스트잇을 붙이되 다음 2회독 때 첫 번째 끝난 다음에 2회독 갔을 때 붙여놨던 것들만 강조하면서 정말 강약 조절을 그걸로 하거든요. 포스트잇으로. 됐어. 내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포스트잇 떼죠. 그리고 마지막 그 직전까지 3회독 때쯤 되면 시험 전날인 경우가 많아요. 3회독자는요. 시험 직전 주나 시험 전날. 이때 이거 아직까지 남은 포스트잇 정말 중요한데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그거를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시험 전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날 1회독 하면은 그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잘 본다. 이게 1회독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특히 첫날, 우리는 둘째 날 보잖아요, 형사는요.
공법 첫날 극도의 긴장, 불안, 초조 속에서 시험을 보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밥 먹고 힘겹게 책상에 앉았는데 한 것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앉아있는데 벌써 8시가 됩니다. 근데 내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밤을 샐 수는 없고 저처럼 체력이 약하면 적어도 12시 정도는 잠을 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6시간 이상은 자야지 그 다음날 좀 원활하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길어야 4시간인데 그 많은 아까 말씀드린 메인 교재와 선택형 교재 이런 그것들 다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아까지 세 개, 메인 교재 하나와 서브 2개 이걸로 끝나냐? 그것도 아니죠. 뭐가 있죠? 매해마다 꼭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건 아니지만 안 보면 불안한 2가지가 있습니다. 최판, 그리고 6, 8, 신모 쟁점들, 6, 8, 신모 문제 정리한 것들. 이거 안 보고 들어가면 꽤 불안해요. 이거 불안하기 때문에 그 메인 교재와 더불어서 이때 쌓여있는 플러스 2개가 더 있죠. 말씀드린 6, 8, 신모 문제들과 그리고 최판. 최판도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남은 그 직전 전날 한 바퀴를 다 보고 들어가면 합격한다. 못 돌리죠. 4시간, 6시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어렵죠. 그건 어렵고 다만 그날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잘 추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 전날 볼 거, 마지막 기간 동안, 회독 기간 동안 내가 볼 걸 잘 추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아까 이 이야기 말씀드린 게 목표 2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교재 선정입니다. 교재 선정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6, 8, 10모 끝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요. 상담할 때 이번에도 역시 1문은 75분, 80분 시간 관계 안 돼서 잘 쓴 것 같은데 2문은 거의 뭐 절반 정도도 못 쓴 것 같다. 이런 분들도 많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교재의 문제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교재를 또 바꿔볼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잘 안 나오면은. 근데 그 시기에 교재를 바꾸면 시간적인 가성비가 꽤나 떨어지고 그리고 용기도 잘 안 나요. 바꿀까 말까라는 생각만 많을 뿐 실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가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메인 교재 하나는 잘 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서점 같은데 식사하시고 뭐 소화시킬 겸 이런 교재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맞춰보시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면 딱 정하셔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양 줄이시는 거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막판 3회도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1, 2, 3순환 동안 하는 동안 3회도까지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3번 돌리니까 총 한 6회도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또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1순환, 2순환 때는 분명히 다 체계적으로 다 한 회독 돌리는 건 맞는데요. 3순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형 위주입니다. 그래서 기록형 위주이기 때문에 이때 한 바퀴 돌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예비순환을 빼고 그 1순환부터 치면은 회독은 2회독 정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네, 이거 지금 열심히 보셨던 것들이 나중에 다른 과목 가면은 정말 빛의 속도로 까먹잖아요. 정말 과목 바뀔 때마다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3회독을 하던 2회독을 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 외우기도 힘들고. 하지만 중요한 쟁점과 판례만큼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까지도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 파트 이런 쟁점이 있구나, 이런 판례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 선에서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휘황찬란하지 않게 아주 간략하게 교재에다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형소 교재도 나갈 텐데요. 이거 비슷한 패턴일 겁니다. 형소 교재 같은 경우는 이보다 양이 좀 적기는 한데 뒤에 그 기록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시키기는 했어요. 근데 그 기록형 다 한 3주, 거의 3주 뒤쯤 되겠죠. 저와 함께 그 기록형에 대한 좀 어려움,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해 볼 텐데요. 기록형은 변모와 변시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기록형 우선 출제 자체가 좀 어렵죠. 출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변시에서도 아마 4분 이상 교수님들이 한꺼번에 같이 출제 공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출제가 어려워서 문제풀 위주가 많습니다. 문제풀로 그 기존에 있었던 중요한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근데 실제 변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죠.
꽤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그 다음 형사소송법 때 기록형의 목표는 시간 내에 50분 이내에 메모와 기록 읽는 게 가능한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순서로 오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시간 내에 읽고 분석할 수 있게끔, 이게 반복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이 워낙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3일 정도 수업 잡아놨거든요. 기록형. 충분히 가능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은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 가필할 것들 많이 좀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만의 교재 그 무기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